지금부터 EC2 인스턴스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EC2 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좌측 상단에 AWS 바로 옆에 서비스라는 걸 눌러서 여기에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검색창에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근데 EC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 바로 아래 컴퓨팅 아래쪽에 EC2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AWS 매니지먼트 콘솔 창 그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서비스 찾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EC2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서도 서비스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WS 매니지먼트 콘솔 메인 페이지에서 찾는 방법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지만 다른 페이지에 있을 때는 이것을 사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 헤더를 사용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게 EC2를 위한 대시보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리소스가 나오고요. 현재 인스턴스, 키페어 이런 것들을 이론 설명할 때 본 단어들이죠. 탄력적 IP는 엘라스틱 IP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리소스에서 0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안 그룹만 1이지만 보안 그룹은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디폴트로 생성되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선 뭐 첫 번째 1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당연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인스턴스 시작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메뉴들은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 EC2 대시보드 중간쯤에 보이는 이 주황색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눌러서 한번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단계를 걸쳐서 저희가 EC2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단계 1, 아마존 머신 이미지. 저희가 앞에서 봤던 AMI를 선택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빠른 시작, 나의 AMI, AWS 마켓플레이스 커뮤니티 AMI, 그리고 프리티어만 이런 걸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우선 아무래도 빠른 시작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뉴일 겁니다. 나의 AMI라는 게 있는 걸 보니 저의 자체적인 AMI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AWS 마켓플레이스라는 걸 가시면은 서드파티 기업들이 제공해주는 AMI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빠른 시작에 있는 AMI를 한번 보실까요? 가장 상단에 있는 게 아마존 리눅스 2 AM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리눅스가 있고 우분투 서버의 18.04, 16.04 버전이 있고요. 수세 리눅스가 있고 그 다음에 레드햇,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서버, 그 다음에 이런 딥러닝을 위한 AMI, 우분투 기반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된 겁니다. MXNet,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케라스 등등 딥러닝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이 일일이 좀 귀찮게 설치해야 됐던 것들을 미리 다 설치를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분투 기반이고요. 아마존 리눅스 기반의 딥러닝 AMI,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서버 2019. 근데 SQL 서버가 깔려 있는 버전도 있고요. 다양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왼쪽에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라는 애가 있고 그게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없는 애들은 아무래도 SQL 같은 것들이 깔려 있으면 라이센스가 좀 비싸기 때문에 프리티어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티어만 보고 싶다. 나는 공짜로 사용하겠다. 그럼 좌측에 있는 프리티어만 체크를 하시면 이 프리티어로 사용할 수 있는 AMI들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의 AMI를 쳐보시면은 현재 저희 개인적인 AMI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되고요. AWS 마켓플레이스를 가보시면
AWS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드파트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그런 AMI들이 목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AMI를 제공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의 소프트웨어를 많이 널리 쓸 수 있게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워드프레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워드프레스는 이제 블로그를 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인데 우리가 이 워드프레스를 이용을 하려면 기본적인 뭐 리눅스 서버를 깐 다음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워드프레스 AMI를 사용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설정이 완료된 그런 AMI를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추가 정보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뭘 깔려 있고 뭐 PHP, 아파치, MySQL 이런 거 깔려 있고 뭐 이러한 설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AMI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따 설치할 뭐 엔진X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미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딥러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딥라고 쳐보시면은 여기도 딥러닝의 AMI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빠른 시작에 가셔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우분투 서버를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S로는 우분투 서버 16.04를 선택을 한번 해 보실게요. 이건 프리티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우분투 OS가 설치된 가상 머신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에 이론의 그 부분을 볼 때도 인스턴스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우선 큰 카테고리로는 인스턴스 유형, 범용, 컴퓨팅 최적화, GPU, 그 가속화된 인스턴스, 메모리 최적화, 스토리지 최적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범용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짜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보실 거고요. 아마 한 개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 과금이 되는 것이고 T2 마이크로 인스턴스 유형에 대해서만 프리티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프리티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750시간까지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티어를 인스턴스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곱하기로 돼요. 그래서 한 개를 750시간 사용해야 되는 거고 두 개 하면은 이거의 반만큼만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인스턴스 세부 정보 구성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를 사용을 인스턴스 세부 구성 정보로 가게 되고요. 여기서는 인스턴스 개수를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만 저희는 만들 것이고요. 구매 옵션에는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가격,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매를 비딩을 할 가격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온디맨드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옵션. 이거는 이제 추후에 좀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고, AMI의 역할 뭐 등등이 있는데 별로 보실 건 없습니다. 그 종료 방식은 중지로 할 건지 종료로 할 건지. 이게 이제 OS 안에서 이제 셧다운이나 뭐 윈도우 종료 했을 때 인스턴스 자체를 중지를 할 것인지 종료를 할 것인지 고르는 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중지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테스트로 할 거기 때문에 옵션을 크게 바꾸지 않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토리지 추가이고요. 그 EC2 인스턴스를 만들면 이 스토리지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EBS 볼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엘라스틱 블록 스토리지의 약자인데 마치 컴퓨터를 샀는데 하드디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외장 하드를 꼽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외장 하드를 꽂을 수가 있고 하나의 외장 하드는 놔뒀다가 저장했다가 다른 EC2 인스턴스에다가 이제 변경해서 부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 하드로 보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8기가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프리티어 사용 고객은 최대 30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이 이거를 30으로 바꾸셔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볼륨 유형이 있는데 범용 SSD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성능이 좋지만 비싼 프로비저닝된 IOPS SSD가 있고 싸지만 성능이 좋지 않은 마그네틱이 있지만 우선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범용 SSD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초당 처리량이 나와 있고 이 종료 시 삭제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를 종료했을 때 이 EBS 볼륨도 같이 삭제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해당 인스턴스를 삭제하면 이 EBS 볼륨도 자동으로 같이 삭제가 되고요. 이걸 체크를 풀게 되면 이 인스턴스가 삭제되더라도 이 EBS 볼륨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장했던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다른 인스턴스에 부착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종료 시 삭제를 안 할 경우에는 인스턴스 종료했을 때 EBS 그 삭제하는 것을 깜빡하고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좀 두려운 경우에는 체크를 하는 게 낫고요. 여기에 저장된 것들을 이 인스턴스와 상관없이 이제 영구적으로 좀 난 사용을 하겠다 하면은 체크를 푸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암호화도 할 수 있게 되고 우선 암호화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지를 추가한 다음에 태그 추가 메뉴로 이동을 하시고요. 태그 추가는 말 그대로 이렇게 태그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타그램 할 때 태그 붙이듯이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이렇게 딱지 같은 거를 붙이는 겁니다. 태그를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임은 우분투 서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 대문자 n으로 시작하는 네임으로 태그를 붙여주시면은 이 인스턴스의 이름이 됩니다. 다른 거 추가를 해서 롤에는 테스트 그리고 매니저는 DH3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붙여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태그를 붙이는 이유는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인스턴스가 하나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인스턴스가 몇백 개, 몇천 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이러한 태그를 붙여주지 않으면 도대체 이 인스턴스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스턴스지? 라는 게 관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태그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붙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태그를 붙여주셨으면 그 다음에 보안 그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그룹은 앞에 이론에서 보셨던 건데요. 이 시큐리티 그룹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이고요. 이 시큐리티 그룹, 보안 그룹은 외부에서 이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어떤 보안을 이제 허용하는, 설정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안 그룹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 보안 그룹이 있고 새 보안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 보안 그룹은 디폴트로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새 보안 그룹을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얘는 우분투 서버 그 다음에 설명은 뭐 바꾸셔도 되고 이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되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2번 포트가 허용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바로 그 Secure Shell SSH 접속을 하기 위한 포트이고요. 이 소스 쪽을 보시면은 0.0.0에 0으로 되어 거는 모든 곳으로부터 22번 포트를 허용을 하겠다. 외부에서 누구나 다 22번 포트 접속할 수 있게 열어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디폴트로 둔 다음에 한번 생성을 해 보실게요. 이 소스는 전체가 아니라 내 IP 혹은 사용자 지정으로 하면은 어떤 IP의 그룹, 어떤 레인지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안 그룹을 완료를 하셨으면 검토 및 시작을 눌러 보시고요. 현재 인스턴스 보안을 개선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희가 22번 포트를 외부에 다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보안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것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키페어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개방을 해놨어도 키페어가 없으면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만들었는지 인스턴스 유형 T2 마이크로에 우분투에 보안 그룹 22번 포트, 그 다음에 세부 정보, 스토리지, 태그 이런 걸 잘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잘 만들었다, 문제가 없다 하면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이제 하단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 키페어 선택 또는 새 키페어 생성, 이러한 다이알로그가 뜨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키페어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 키페어를 보시면은 키페어가 없습니다. 기존 키페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키페어를 생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키페어 없이 계속하면은 접속에 이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새 키페어를 누르시고 키페어 이름을 넣게 되는데요. 우분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키페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ubuntu.pem, pem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이 키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스턴스 시작 누르시면은 실제로 이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지금 인스턴스를 시작 중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바로 인스턴스를 볼 수 있는 목록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보기를 누르시면은 이 페이지는 왼쪽 메뉴에서 인스턴스 밑에 인스턴스 이 메뉴이고요. 이 메뉴를 누르게 되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인스턴스들의 목록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만든 우분투 서버라는 인스턴스가 현재 인스턴스 상태가 러닝 상태예요. 제대로 생성이 돼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우분투 서버라는 이름은 저희가 아까 태그에서 대문자로 시작하는 n, 네임에다가 우분투 서버라는 이름을 넣었고 그게 바로 이 인스턴스의 이름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인스턴스 상태는 현재 러닝이고 밑에 보시면은 자세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스에 대한. 인스턴스는 유형은 T2 마이크로, 상태는 러닝, 아이디는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DNS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DNS가 생성이 되고 퍼블릭 IP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퍼블릭 IP는 인스턴스를 재시작하게 되면은 항상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저희가 엘라스틱 IP를 한번 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 그룹에 대한 내용, AMI, 저희가 우분투 AMI를 사용을 하였죠. 거기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들이,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위에 탭을 보시면 상태 검사, 그래서 상태를 검색을 할 수 있고, 모니터링을 누르시면은 현재 이 인스턴스의 CPU 사용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상태 검사를 보시면 초기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제 검사,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아직 하고 있는 도중이라서 보이지 않게 되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그를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부여했던 여러 가지 태그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분투 인스턴스를 제대로 만들었고 위에 바뀌었네요. 현재 상태 검사가 제대로 되었고 경보 상태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다시 가보시면은 아직도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디테일한 내용을 보실 수가 없네요. 이제 최근 1시간, 시간이 지나면 여러 내용들이 이제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우분투 인스턴스를 한번 생성을 해 보셨고, 다음에는 저희가 만든 이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